그다음에 이제 독서에 대해서도 조금 말을 해볼까요? 네, 저는 독서는 사실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신 준비하기 바빴고 그 외에 동아리 활동이나 음, 이런 게 할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랑 선에서 제가 관심 있는 한의학 부분을 제일 많이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음, 수학이나 과학 도서 같은 거를 한 1년에 적으면 한 8권, 많으면 한 12권 정도만 읽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읽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읽고 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나중에 뭐 면접이나 자소서 같은 데 써먹는 게 중요하다 느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권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 30권? 네, 한 32권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본인이 했던 봉사 시간 수나 뭐 종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봉사도 뭐 다양한 종류를 하진 않았지만 그 대신 하나를 꾸준히 3년 동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20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진짜 많이 하셨네요. 이게 제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봉사가 교육 봉사 활동이었는데 주된 활동이 뭐냐면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과서를 보고 나면 잘 이제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의 자국어로 번역하고 편집해서 새로 책을 출고하는 과정까지 하는 그런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책을 완성해서 출고한 다음에 직접 다문화 가정 아이에게 전달하는 시간까지 가졌는데 그때 그 성취감이 정말 짜릿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의미 음, 있었던 인생 봉사가 아니었나. 교수님도 면접 볼 때 되게 관심 있으셔서 질문도 좀 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세특을 잘 채울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그 과목에서 느낄 수 있었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메모를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그것을 자신의 장래의 희망이나 진로와 연결시킨 다음에 선생님께 공손하게 부탁을 해서 그 방향성으로 생기부가 써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거를 꼭 대학 입시에 담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음, 이때 여기 담기는 내용도 대학의 입시에 맞아야 되니까 그게 독특하고 굉장히 눈에 띄지만 거짓돼서도 안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음, 말하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눈에 띄게 훌륭한 학생은 대학에서 원하는데 그게 이제 또 주작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세 가지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어, 네. 첫 번째 A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함수를 미분할 수 있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음.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수학 선생님들이 음, 가장 쓰는 형태예요.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독특하고 이제 눈에 띄지도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친구가 썼는 내용에서 B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또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썼는데 리만 함수의 개형을 그린 후 미분과 적분하는 과정을 사구들에게 소개함 이렇게 썼거든요. 음, 이거는 독특한 내용은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저는 리만 함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과연 이게 맞는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게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도 오히려 입시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아, 고등학교 선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본인이 선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입시에 썼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썼어요. C 문장인데 네. 함수를 미분하는 과정에서 프라임과 dx분의 dy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후 학우들에게 소개함. 오, 되게 좋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프라임과 dx, dy는 그대로 다 학교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네. 그 내용이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이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음, 이거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네. 막 이게 주작 같은 이런 어려운 심한 내용도 아니고 정말 음,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어서 쓸 수 있는 내용이겠구나라고 보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방향성에 좀 맞게 선을 지키면서 눈에 좀 띄는 그런 내용들을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팁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근데 네. 자소서가 자소서가 이제 곧 언제까지죠? 없어진다고 아, 올해까지 자소서 있지 않나요? 올해까지인가요? 그러면 이제 네. 막차 타는 학생들을 위해서 팁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각 문항의 포인트는 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문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학업의 기후인 노력과 학습 방법 그리고 2번은 교내 활동에 대해서 느낀 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 1번과 2번이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느껴져요.
이게 학업에 기운 노력이나 학교 활동이나 결국에 내가 교과에서 했던 활동이면 세특에서 땡겨와서 쓰는 내용은 결국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말이 절대로 주작을 하지 말고 내 팩트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라 라고 느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세특에서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네. 띄게 하는 활동, 근데 그거를 세특에는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면 여기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거죠. 방금 이제 제가 예시로 들었던 뭐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이제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동기나 계기, 그리고 거기에 있음으로써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그 이후에 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인 스토리를 작성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소개서를 1번과 2번 문항에는 그대로 그냥 적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3번은 나눔 협력 갈등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봉사활동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아리 활동에서 갈등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썼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갈등을 극복하고 내가 이런 걸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풀 스토리 같은 게 조금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번은 이제 경희대의 경우에는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이었죠. 네. 그거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제가 한의대에 가게 된 동기 그거를 그대로 처음에 말한 다음에 학교 활동에서 내가 한의학에 대해서 이런 관심이 있어서 학교 발표 활동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다른 원장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기회가 생겼다든지 그만큼 이제 내가 한의학에 정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경학적인 질병인 구안화사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네. 아는 만큼 이런 거를 책이랑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를 자소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썼었어요. 그리고 체질의학이라는 게 한의학의 정말 큰 매력인 것 같다라는 이런 거를 썼더니 이제 교수님이 거기 면접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관심 있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되게 괜찮네요, 내용이. 네. 그러면 자소서도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네, 면접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는 지금 앞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 형태로 전 알고 있는데 네.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대신문 면접이 첫 번째 한번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생기부에 있었던 면접이 두 번째로 있어요. 대신문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가 원래 딜레마 면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A 상황과 B 상황 중에 선택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반드시 단점이 생기는 그런 질문을 하고 교수님이 예민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좀 특이하게 어떻게 나왔냐면 네. 첫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 코로나 팬데믹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재작년 12월 달에 팬데믹이 심해져서 백신을 보급해야 된다라는 이런 시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신을 보급하냐 보급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다른 학교들을 면접을 보면서까지 예상 질문으로 뽑았던 거였는데 이게 진짜 나와서 정말 뿌듯했긴 했었어요. 저는 뭐라고 했었냐면 백신이 받아들이기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다. 그리고 제 신문에 뭐라고 했었냐면 완벽하게 개발해서 임상에 보급하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5년이 걸린다. 부작용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제 신문에 같이 담겨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 친구들이랑 같이 과학 토론 같은 거를 해보면서 이제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네. 선배님은 들어보셨나요? 알죠. 그거 임산부들이 먹고 기형아가 엄청나게 나온.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면접 때 얘기를 했었어요. 백신뿐만 아니라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실제 이게 임상이 완벽하게 되어서 보급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기형아가 90% 이상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완벽하게 된 것도 이런데 지금 1년도 안 된 그 시점에서 바로 백신을 보급하면
네.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고 맞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으면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이런 데에서 책임의식에 대한 얘기를 거론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그러면 백신을 안 맞고 그냥 지내서 감염이 되는 것도 괜찮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감염은 감염대로 되더라도 백신이 일단 안전해야지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지 않냐 반박을 해서 끝까지 저는 안정성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네, 논리적인데요? 네, 네. 네, 경희대 제시문은 이제 정답이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한 개 더 있던데 두 번째 제시문이 약간 딜레마였어요. 그 치매로 걸려있는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치매로 집에서 계시는 그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야 되냐 아니면 집에서 그냥 아들이랑 딸이 잘 이렇게 보살펴 드려야 되냐 이런 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음, 저는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좋다. 가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이 아닐까. 그리고 네. 만약에 이 부모님이 기억을 못 하더라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에서 모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여기 제시문에 없던 사항까지 추가로 넣었는데 네. 만약 이게 현재 상황이라면 코로나가 그때도 많이 만연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위중증 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었어요.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어르신의 입장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래도 혼자 나게 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때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게 되면 약간 위안과 안정의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더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이런 1번과 2번 제시문을 하고 나서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시문 1번과 제시문 2번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처음에 코로나가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이런 맹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제시문 1번과 제시문 2번을 보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을 떠올렸고 정부의 이성적인 판단과 정확한 검증 그리고 개인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번 더 새기게 되었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서 이런 딜레마가 생긴 모든 상황들이 사라지게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었어요. 되게 괜찮네요. 마무리 멘트.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나는 이것 때문에 붙었다. 나는 진짜 남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게 정말 내 큰 장점이었다. 그런 본인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중요한 마인드 그런 것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한의대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관심이 많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학교 활동을 이제 교내와 교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정말 많이 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소서와 세특과 면접에서 다 녹여서 교수님께 보여드렸던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 큰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제 좌우명은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되게 단순한 좌우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 말 그대로가 정말 단순한 말이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즉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열정과 활활 타오르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꼭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단순하고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약간 탱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그죠? 일단은 뭐 못 먹어도 일단 무지성으로 가보는 거죠. 좋습니다. 열정을 넘치는 열정으로 가보는 거죠.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열정이 있으면 공부 방법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알아서 잘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제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우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한의대 지망생들이 또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 그 지망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한의대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배님도 그 전에 앞서서 여기 영상을 올렸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지만 이 한의학에 대해서 만약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면 솔직히 한의대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미 자체가 없으면 학교 수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의대 관심이 만약에 내가 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치료나 침치료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준비할 때 입시에 많이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은 교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들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알아봐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채널의 구독자 출신이신데, 네.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고2 겨울방학 때부터 해서 고3 때 입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가고 싶었던 한의대가 경희대 한의대였는데 경희대 한의대 선배님이 이렇게 여기 입시에 관해서 막 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 네. 내용들이 정말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영상에서 선배님이 제일 많이 임팩트 있게 해주셨던 게 이제 이 면접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선배님이 경희대 한의대랑 대구 한의대 면접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네. 그 면접들이 실제로 두 학교 모두 다 제가 했던 그 면접에 유사한 문항으로 나왔었어요. 면접 해봤던 사람의 그런 말이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유익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면접 문항을 짤 때 정말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제 유튜브 활동 같이 잘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